있긴 한데 이참수하고 엮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보시면 이상한 식들이 많이 보이죠.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이참수니까 그런다 치고 이 뒤에 보시면 이런 건 뭐냐 싶은 애들이 있어요. 그죠? 예. 이런 거 다 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 모양이 다 이상해. 이거 뭐야? 이런 거 어떻게 최소를 구한다는 거야? 이런 느낌인데 얘들이 다 누구랑 관계가 있냐면 판별식과 관계가 있어요. 답을 구할 때요. 네, 그래서 2차 함수하고 묶여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쫄지 마세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첫 번째 문제는 실수 조건만 주어져 있을 때 최소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지금 특징이 뭐냐면 fx가 아니죠. fx, y죠. fx가 아니고 fx, y, z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는 오른쪽이 x만 등장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fx, y라고 써있으면 오른쪽이 x랑 y랑 섞여 있을 것이종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당연히 x 하나만 있을 때보다 y가 있을 때 같이 있으면 더 어렵겠지. z가 같이 있으면 더 어려울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이 물어보는 게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쫄지 마세요. 얘들 항상 이런 경우에 최소값밖에 안 물어보거든요. 뭐밖에 안 물어본다고요? 최소값밖에 안 물어봐요. 물론 최대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부호가 바뀌는 수준일 거라서 신경 안 써도 돼요. 알겠죠? 풀이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고치시면 돼요. 아주 단순하다. 봐봐. 근데 이걸 까먹으면 이걸 절대 풀 수가 없어. 뭐라고? 까먹으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x제곱과 마이너스 4x를 가지고 x-2의 제곱을 만들었어요. 뭘 빌려다 썼죠? 4를 빌려다 썼죠. 그럼 실제로 얘는 1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y제곱과 플러스 8y를 가지고 또 완전 제곱 만들면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뭐를 빌려다 썼어요? 8을 빌려다 썼죠. 그럼 이제 이 일은 뭐가 됐을 거예요? 마이너스 7이 됐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얘를 전개하면 저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근데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반드시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수의 제곱이니까 반드시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얘가 최소가 되려면 이 각각 0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따라서 x는 2이고 y는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마이너스 7을 갖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시죠? 몇 시야? 저 설명 듣고 왔습니다. 빨리 앉아. 뭘 듣고 왔다고? 설명. 뭔 설명? 학교 시험지. 나한테 말하고 가야지. 자, 실수 조건이고 변수 여러 개 있으면 최소값 반드시 뭘로 구한다고요? 완전 제곱의 합의 형태로 고치면 됩니다.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얘를 어떻게 고친다고? 완전 제곱의 합의 형태로. 또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 왜 답만 구하는 법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고등수학 레벨에서 답을 구하는 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립변수가 2개짜리 함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함수는 대학 가서 배웁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런 형태의 답만 구할 줄 아는 걸 배우는 게 목표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3개면 뭐가 더 어려워지냐? 똑같습니다. 4개도 똑같고 5개도 똑같아요. 알겠지? 그러면 x제곱과 마이너스 2x를 가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만들어요. 얼마 빌려서 썼어요? 1 빌려서 썼죠. 나중에 정리가 되니까 그냥 막 닥치고 만들어요. y제곱하고 마이너스 4y 가지고 y 마이너스 2의 제곱 만들어요. 4 빌려서 썼습니다. z제곱하고 마이너스 6z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상수 얼마를 끌어다 썼냐면 9, 1, 4, 14를 끌어다 썼죠. 뒤에 15가 있었으니까 더하기 1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가 1, y가 2, z가 3일 때 뭘 갖는다? 최소값 2를 갖게 됩니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단 주의해야 될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독립적이어야 돼요. 독립적이란 말은 뭐냐면 x랑 y랑 관계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이 옆에 문제에서 여기에다가 x 더하기 y는 1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x와 y가 관계가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y 대신에 전부 다 뭘 집어넣어서 1-x를 집어넣어서 다 고친 다음에 풀어야 돼요. 한 문자를 다 고쳐서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아무런 관계가 주어져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각자가 다 독립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위에 있는 문제는 x, y가 독립변수, 밑에 있는 문제는 x, y, z가 다 독립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변수 2개짜리고 독립변수 3개짜리인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무작정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x에 관한 이차함수. 여기부터 이차함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쉬워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이차함수가 x는 2일 때 최대값 n을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차함수가 x가 실수 전체잖아. 지금 x에 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럼 이차함수의 최대차수를 논할 때 반드시 뭐 어떻게 고치게 돼 있지? 무슨 형? 무슨 형? 그렇죠. 표준형을 고치게 돼 있죠. 그럼 표준형을 고치게 되면 2,n이 사실상 뭐겠어요? 꼭지점이겠죠. 근데 n이 최대값이려면 아래로 부르기 위로 부르기예요. 최대값인데? 위로 부르기죠. 그러니까 저 식은 어쨌거나 2차항 기준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모양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a는 무엇이다? 음수이다. 이 a가 음수이다는 어디서 얻어오는 거라고? 최대값이라는 정보에서 얻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식과 저 위에 있는 식은 수학적으로 똑같은 식이니까 이걸 전개하면 쟤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문제 푸는 솜씨가 나쁜 친구들은 뭘 하겠니? 저걸 가지고 표준형을 고치고 있다. 존나 피곤하게. 개 피곤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네, 이걸 만들어서 전개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전개하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 더하기 n이 될 텐데 이 두 개의 식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누가 돼야 돼요? b가 돼야겠죠. 당연히 얘가 뭐가 돼야겠어요? a 제곱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건을 줬어요. 뭘 지난다고 했어요? 0,4를 지날 때. 0,4를 지난다는 말은 여기에다가 0,4를 대입하는 게 더 편하겠지. 맞아요? 그러면 4는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a 제곱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a 음수에서 a가 뭐인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b는 지금 마이너스 4a라고 했으니까 8이겠네요. 그 다음에 n은 뭐냐면 a 제곱 마이너스 4a니까 4 더하기 8이어서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a도 구했고 b도 구했고 n도 구했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이거를 와 표준형이 있지 막 이러고 있으면 이제 인생이 이제 너무 괴로워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풀어놓고 원쌤이 이렇게 알려주면 왜 제 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수학을 영원히 잘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내가 왜 이 생각 못했지? 이렇게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3번 볼게요. 이참수의 최대와 최소. 이건 뭐냐면 x의 범위가 제한이 걸려있으면 최대와 최소를 어떻게 구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가르칠 게 없어요.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시면 돼요. 자 저는 하나의 예만 보여드릴게요. a가 양수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림 몇 개 그려야 돼요? 그림 몇 개 그려야 돼요? 그림 몇 개 그려야 되냐고? 그림 4개 그리셔야 됩니다. 자, 왜 4개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잘 봐요.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다 라고 이제 문제 제안을 걸어준 거잖아요. A 양수 조건 있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대칭축을 그려보면 대칭축의 x는 m이에요. 왜 그림이 4개가 필요한지 보여드릴게요. m이 작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m이 작을 때부터 시작한다는 말은 알파, 베타가 둘 다 m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알파가 있고 잠깐만 나 이거 복사 좀 해놓을게. 4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내가. 빨리빨리 그리려면 귀찮으니까 복부수 좀 할게요.
이렇게. 알았지? 왜 4개가 필요하냐? 여기에 알파를 표현하고 여기에 베타를 표현하게 되면 실제로 이 범위는 m이 알파보다 작을 때라고 볼 수 있지. 맞아? 근데 실제 그래프가 어디밖에 없다는 얘기냐면 여기밖에 그래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겠니 친구들? 그럼 당연히 y좌표가 제일 큰 여기에서 뭘 갖겠어요? 최대값을 갖겠죠. y좌표가 제일 작은 여기서 뭘 갖겠어요? 최소값을 가질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그림 3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두 번째로 이제 m이 알파보다 커졌을 때 조금 커졌다고 해보면 알파가 여기 있고 알파가 좀 더 가깝게 있고 베타가 좀 더 멀리 있을 거잖아. 그지? 그럼 그래프가 이만큼 있잖아. 그러니까 y좌표가 제일 큰 점은 확실히 베타라서 여기가 최대값이 되거든? 근데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지. 더 먼 쪽이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 아니 m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데 알파가 더 멀고 베타가 더 가까울 수도 있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그래프는 요만큼 밖에 없는 거니까 더 먼 쪽인 알파가 y좌표가 더 커서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여전히 꼭지점에서 같겠죠. y좌표가 클 때가 최대고 y좌표가 작을 때가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최대 때문에 구분해야 돼요. 최소만 물어보면 그래프 3개만 그리면 됩니다. 근데 최대와 최소를 둘 다 물어보면 그래프를 4개를 그려야 되는 거고,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저 알파 베타가 다 숫자로 나올 거예요. 지금 문자로 했을 때도 풀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숫자가 어떻게 바뀌어도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는 구간을 뭐라고 표시하겠냐면 m이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보다 작다고 표현하면 돼요. 왜냐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베타의 평균이거든. 알파 베타의 평균보다 m이 더 작기 때문에 베타가 더 먼 거지. 반대로 말하면 알파가 더 가까운 거야. 이해하겠어요? 왜냐면 평균 한 이쯤 있을 거 아니에요. 정중앙에 있어야 되니까 알파와 베타의 중앙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경우는 m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은 이 얘기를 하고 싶겠죠.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 베타가 있는 경우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m이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와 최소를 동시에 물어보면 그림을 4개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 A가 음수인 경우 굳이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마다 그래프가 다 조금씩 다르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방금 제가 설명한 것의 예제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근데 봐봐, 이렇게 문자 형태로 문제를 풀 줄 아는 아이가 문자를 숫자로 바꿔놓으면 못 풀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지. 전혀. 여러분들 문자가 많이 나오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문자가 많이 나오는 게 더 쉬워요. 얘를 제대로 이해하면 숫자가 나오는 건 다 껌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봐봐, 얼마나 껌인가. 덜 그렸어? 다 그렸어? 자, 봐봐요. 아래로 볼록이죠? 그치? 대칭축 어디니 얘들아? 종류가 대칭축 어디야? 마이너스 1. x는 1. 뭘 마이너스 1이야 임마. 아직도 헷갈리고 있어? 자, 1을 기준으로 보면 0이 가까워요? 4가 멀어요? 4가 5. 똑같은 말이에요. 0은 가깝고 4는 멀죠. 네. 마치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듯이. 죄송합니다. 네. 여기가 4예요. 네, 쌉소리였어요. 네.
자, 그죠? 그러면 실제로 그래프는 요만큼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가 무엇이겠어요? 최대고 이때가 최소입니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예요? 아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생각 봐도 들죠? 똑같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보통은 최대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대일 때 조건을 같이 물어보니까 이걸 같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선생님이 참 기쁘겠습니다. 4를 대입하면 얼마죠? 5인가요? x에 4 대입하면 y 5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1 대입하면 y 얼마예요? 마사입니다. 그럼 최소값 마사죠. 잘 보면 선생님이 생각보다 표준형을 존나게 안 고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야, 중3 때 보면 이 차함수는 표준형이 기본 아니냐 이러잖아. 근데 저 새끼는 왜 이렇게 표준형 안 쓰는 거지? 거의 이런 느낌이죠? 네, 잘 안 씁니다. 별 필요 없어요. 별로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생각보다 표준형 고치는 게 필요 없다. 다만 이제 뭐 2차 방식의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완전 제곱식 만드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표준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자, 그럼 두 번째 거 해볼까요? 선생님 문제 잘 골랐어. 아래로 블록 한번 했으니까 뭐 한 번 할 차례야 이제. 그렇지. 이제 위로 블록 할 거예요. 그러면 위로 블록인 걸 그립니다. 제가 최소한의 예제만 풀어서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문제를 푸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정말 예제를 신중하게 고릅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걸 보여주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할 기회를 제가 뺏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대칭축 어디에요? 얼마야? 종류이 많아야 기회를 주지. 이제 알죠. 1이요. 오, 하긴 이건 1도 아니었죠? 맞습니다. 에헤. 자, 얘는 둘 다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2가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함수의 특성상 1차함수 풀 때처럼 끝에 가지고 최대 최소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특징이 있다면 얘는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마치 맥주처럼 비어 있어요. 네. 와우. 자, 그러면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x가 2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게 됩니까? 8을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존나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최소값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있는데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네, 아닙니다.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없는 것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여기가 비어있더라. 여기 졸라 가까운 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최소값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죠? 점은 이론적으로 크기가 없어요. 졸라 가까운 점을 잡으면 그 점과 비어있는 점 사이에 다시 무한계의 점이 생깁니다. 그럼 또 졸라 가까운 점을 잡으면 그 점과 비어있는 점 사이에 무한계의 점이 생깁니다. 영원히 이 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함수값은 아니고 나중에 수학에서 배울 건데, 그 미적분 원에서 배울 건데, 극한값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진짜 최소가 없는 겁니다. 구할 수 없으니까 없다고 표현하면 사기꾼이죠. 있는데 네가 못 구하면 이렇게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짜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점은 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점은 크기가 없고 선은 두께가 없습니다. 그럼 점은 크기가 없고 선이 두께가 없으니까 제가 점 찍었어요. 선 그렸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크기가 있는 점을 찍고 두께가 있는 선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때 최대 최소가 간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때 최소값은 구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 감점 대상이 됩니다. 구할 수 없다는 것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다고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위에 같은 문제는 사실 중3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미정계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확정이지. 그럼 재미없잖아. 그래서 재미있는 문제 준비되어 있어요. 자, x가 a의 우측이라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a 어디 있는데요? 그니까요. 여러분들이 구분해야죠. 자, 어떻게 구분하냐?
그림 몇 개 그려야겠어요? 여러 개. 2개입니다. 그렇게 막 찍지 마세요. 생각이라는 걸 해야지. 봐봐.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그림 그려보기도 전에 2개일 것이다 라는 거 알았잖아. 뭘 가지고 하는 건지 보여줄게. 자, 대칭축의 위치를 표현해보면 대칭축은 얼마예요? x는 얼마? 2죠. 그러면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를 어디다 긋느냐가 중요한데 여기다 그으면 여기서부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최소가 결정될 거고 여기다 그으면 여기서부터니까 무조건 얘가 최소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지점이 최소가 되냐 안 되냐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는 2개만 필요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를 그림도 그리기 전에 깨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수학 좀 치는 친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첫 번째 a가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가지로 구분되고요. a가 2보다 작다면 x는 a가 여기 올 거란 말이죠.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x는 a가 이런 데 올 거란 말이죠. 이때는 그래프가 이만큼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때는 그래프가 이만큼이 존재하는 거라서 이때는 여기에서 최소가 되고요. 이때는 여기에서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a가 2보다 작을 때 x는 2에서 최소를 갖고 최소값은 얼마냐면 2 대입하면 얼마야? 1. 그 다음에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는 a에서 최소값을 갖고요. a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5입니다. 이렇게 a에 관해서 답을 써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꼭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a에 따라서 정말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a에 따라 변하는 값이면 당연히 a에 관한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친구들? 이해됐어요? 자, 다음 봐볼게요. 재밌지 생각보다 재밌죠. 이제부터 재밌어지기 시작한다니까. 앞에가 핵노잼이야. 앞에가 알겠죠? 이제부터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단 그래프를 그리고 그것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는 학생일수록 매우 재밌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예를 봐볼까요? 종류가 많아야 기회 줄게. 그래프는 몇 개 필요할까? 2개. 3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선 최대만 물어봤기 때문에 3개가 필요한데 그림 그려볼게요. 괜찮아. 근데 이거를 풀기도 전에 몇 개 필요한지를 알려면 사실 상당한 내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맞춘다면 찍맛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만 이렇게 떠올려봐. 대칭축이 어디라고 돼 있지? 저 이유는 모르겠는데 위로 볼록을 더 잘 그려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위로 볼록이 좀 더 예쁘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면 마일과 일이 다 우측에 쳐져 있을 때 그때 최대값은 왼쪽 끝이지. 그 다음에 마일과 일이 대칭축 A를 끼고 있을 때 그때 최대값은 대칭축 A잖아. 그 다음에 마일과 일이 둘 다 대칭축에 좌측에 있을 때 그때 최대값은 우측 끝값이잖아요. 그러니까 3개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가 필요한 게 예상이 되니까 3개를 제가 붙여놓고 시작을 하죠. 붙여 핸즈업 아시죠? 네. 개소리였어요. 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이 어디서부터? 항상 A가 작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A가 작다면 마이너스 1이 여기 1이 여기 이렇게니까 얘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예요. 그럼 그래프는 요만큼이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됩니까? 최대값이 됩니다. 자, 이때는 마이너스 1이 여기 1이 여기. 선생님 왜 1이 더 멀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 거야. 왜냐면 우리 뭐만 필요하니까. 최대값만 필요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러면 그래프가 두 개, 그러니까 이 가운데 그래프를 두 개로 또 쪼개야 되죠. 4개의 그래프가 필요한 상황이 돼요. 안심하세요. 보통은 최소 잘 안 물어봐요. 4개까지 그리게 시키지 않아요. 쫄지 마시고. 예. 실제자들이 생각보다 되게 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전부 다 어디? A보다 좌측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요만큼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최대값이 되겠죠. 얘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될 겁니다. 따라서 얘 답을 적을 때 이런 식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데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X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됩니다.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면 X는 얼마일 때? A일 때 최대값 A 제곱이 되고요. 세 번째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X는 1일 때 최대값 2A-1 됩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서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거죠. 답이 뿅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네. 자, 뒷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다 안 끝날 텐데 그래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게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알겠죠? 네, 남은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면 되니까. 잘 봐. 요게 뭔지 아는 사람? 궁금하지? 궁금하니까 한번 파볼까? 원입니다. 소위 원의 방정식이라고 공통수학 2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저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그럼 이거 알아야 됩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제 말 잘 들어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그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x좌표는 4배하고 y좌표는 제곱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해보면 그 중에 제일 큰 값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미친놈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왜냐면 이 위에 점 몇 개 있어요? 무한개 있지. 그럼 이 무한개의 점을 x좌표는 4배하고 y좌표는 제곱해서 다 더해서 너는 얼마고 너는 얼마고 너는 얼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뭐 문제에서 묻는 건 그런데 그렇게 푸는 건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푸는 거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죄다 뭐냐면 판별식이나 아니면 2차 함수로 연결됩니다. 잘 들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으니까. 자, 이런 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관계식이라고 했죠. 관계식이 주어지면 이거는 독립변수가 1개라고 했어요? 2개라고 했어요? 관계식이 주어지면 독립변수 몇 개라고? 1개야. 지울 수 있잖아, 하나를. 그럼 니네 y제곱을 지울 거야? x를 지울 거야? X. 당연히 y제곱을 지워야 합니다. 왜냐면 x를 지우려면 x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얘를 여기다 놓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겠죠? 이렇게 하면 안 풀리나요? 이렇게 하면 풀립니다. 근데 이렇게 풀려면 미적분 2까지 배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건 좋은 선택이 아니야. 식이 너무 복잡해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 보여주잖아. 니네가 잘못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보여주잖아. 그렇게 가면 왜 안 되는지 다 알려주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y제곱을 없애야 돼. 우리가 x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고 식의 구조가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니네 어떻게 할 거냐면 y제곱은 4-x의 제곱일 거니까 4x 더하기 y의 제곱이라는 건 4x 더하기 4-x의 제곱이라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4가 나오니까 이거 2차 함수잖아 이런 생각이 들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서 기분이 약간 쎄해. 왜냐면 이거 위로 볼록이거든. 그럼 최대값은 있는 거 알겠는데 최소값은 왜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최대값은 내가 알겠는데 최소는 왜 있는 건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는 최대값밖에 없지 않나? 자, 학생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관계식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졸라 중요하니까 밑줄. 자, y가 지금 실수죠. 실수를 제곱하면 반드시 어떻다고 했어요? 0보다 크가 낫다고 했죠.
그럼 오른쪽도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누구의 범위가 나와요? x의 범위가 나옵니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마주할 거냐면 최대는 알겠는데 최소는 왜 없지?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범위를 안 찾고 왔구나. 범위 찾으러 가겠다. 이렇게 범위 찾으러 가면 돼요. 물론 그런 짓 안 하고 위에서 바로 범위를 찾으면 가장 좋죠. 가장 좋은데 선생님 문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내가 범위를 안 찾았구나. 그리고 범위를 찾으러 가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일 거고 동건아 대칭축 어디지? 대칭축이요. 마이너스. 진심이에요? 자, 투근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2차항이 있으면 1차항이 있으니까 4예요. 그걸 2로 나누면 무조건 대칭축 나온다고 했죠. 고민하지 마세요. 알겠죠? 근과 계수한 계에서 투근의 합을 구하세요. 걔를 2로 나누면 무조건 대칭축이에요. 그니까 선생님 표준을 안 고치는 거야. 대칭축 금방 아는데 뭘 표준을 고치고 있어. 피곤하게. 알겠니? 자, 그럼 마이부터 2까지니까 마이는 내 거란 뜻이죠. 죄송합니다.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잖아요. 대칭축하고 겹치네요. 그럼 그래프가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너가 최대값이구나. 너가 최소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가 2일 때 최대값은 2를 집어넣으시면 얼마죠? 8.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얼마죠? 8?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밑에 거는 더 쉽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써놨죠. 쳐 웃으면서. 실수 조건은 무시해야 되는 조건이 아니라 실수 조건이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힌트로 사용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실수 조건은 항상 깔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 조건을 바라보지도 않아. 넌 원래 있는 놈 아니야? 넌 문제 번호 같은 놈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마치 물과 공기처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물과 공기가 있기 때문인데 항상 있었고 늘 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인간의 생존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러면 밥? 뭐 이러고 있어. 야 공기가 없으면 막 5초도 못 살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예. 자 7번 실수 xy가 방정식 이 7번까지만 좀 할게요. 여기까지 꼭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럼 풀 수 있는 문제 훨씬 늘어나요. 실수 xy가 다음 방정식을 만족할 때 다음 각 값을 구하세요. 자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이게 실수 조건을 이용하는 형태인데 이걸 이제 제가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뭐라고 붙여줄 거냐면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뭐라고요? 판별식. 네.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 이걸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도 보세요. 시간은 없지만 이거 보세요. 왜냐면 결론은 아주 간단하니까 잘 봐. 선생님 그럼 저기 나와 있는 저 복잡한 식도 설마 어떤 그림인가요? 네 맞아요. 4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2y 더하기 13은 0이라고 써있죠. 뭐 이런 그림이에요. 이건 타원이라고 고3 기하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타원의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럼 이 타원 위에 있는 모든 점 중에 y좌표 제일 크면 얼마야 지금? 눈으로 보이지? 1. 제일 작으면 얼마야? 마3. 그럼 1하고 마3 이렇게 푸는 건가요?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어떻게 그려 이거를. 야 니네 뭐해? 장난치지 마. 이거 어떻게 그릴 건데? 못 그리잖아. 못 그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저게 타원이라는 거 모르고 그림 그리지도 않는데 답을 낼 수 있다고 엄청 강력한 풀이겠지. 맞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y를 변수인데 그냥 개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가 뭘로 보이냐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여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3은 0이라고 볼 수 있지. 맞아? 얘가 반드시 뭘 가져야 돼요? 실근을 가져야 합니다. 왜?
실수라면 x가 맞지? 자, 판매식 따라볼까? 4분의 d에 됩니다. 16이니까. 그럼 64 마이너스 4y의 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52는 0보다 크게 나타나야 되죠. 다시 써보면 4y 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4로 약분되니까 y 제곱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고 이거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되죠. 머릿속에 y에 관한 이차함수 떠올랐어요? 아래쪽이래요. y의 범위 어디예요? 존나 신기하죠? 존나 신기하죠? 진짜 아까 타원에서 y좌표 제일 큰 거 1 하고 제일 작은 거 마하 3 나오죠? 존나 신기하죠? 아까하고 똑같은 그림이니까 보세요. x의 범위 보여요? 1부터 3까지죠. x의 최소값은 1이고 x의 최대값은 3이에요. 그죠? 그러면 x의 범위를 구하려면 얘를 무엇에 관한 방정식으로 봐야겠어요? y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봐야 돼. x를 미정계수로 봐야 되니까. 그러면 y의 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4x의 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13은 0이라고 보고 얘도 뭐를 가져야 된다?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가 2차 함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4분의 d를 보시면 1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13이 0보다 크게 나타나야 되죠. 좀 빠르게 4도 약분하면서 계산할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게 나갔고 x가 2차함수 떠오르죠? 아래쪽이에요. 뭐예요? x는 1부터 3까지입니다. 어때요? 졸라 괜찮죠? 아주 복잡한 상황인데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걸 아주 간단하게 답을 낼 수 있다 이 말인데 x와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럼 이게 뭐 하자는 거냐면 봐봐. 니네가 이게 무슨 도형인지 모르잖아. 근데 최소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x가 1, y가 3, y가 마3, y가 1 이런 직사형 안쪽에 있는 도형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몰라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런 얘기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최소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여기 있는 내용도 사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과제는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남은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니까. 잠깐만요. 정리 좀 할게요. 수요일날 2차 방식과 2차 함수 오답을 할 거니까 최대한 많이 풀어오시고, 그러면 수요일은 7단원 개념시험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요일로 단원평가가 미뤄졌으니까 금요일은 4단원 복소수 단원평가입니다. 그럼 수요일로 오실 때 7단원 개념시험 준비하는 거랑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문제풀이 최대한 많이 해오시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과제를 드립니다. 네, 월요일 유무입니다. 다 풀었어요? 다 풀었으면 안 해도 돼요. 그냥 쉬어도 되고. 알겠죠? 네, 월요일날.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